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2부는 지금 11시 반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시간이 조금 바뀌니까 네. 저희도 좀 어색해요. 그러겠습니다. 벌써 30분만 더 하면 집에 가겠구나 생각했다가 아니었어요. 아니구나. 굉장히 큰 좌절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들과 더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나요? 아유, 진짜. 저건 뭐가 되는 거죠? 자,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미스터 진단 2부 순서 진행이 네. 됩니다. 평소보다 30분 조금 늦게 끝나니까요. 11시에 이미 미스터 진단 끝났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11시 30분까지 같이 할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종목 진단 신청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금산 네. 전문가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튜브에서 탈공머신님께서 네. 아까 전에 금산님이다. 이렇게 좋아했던 그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위메이드 맥스를 올려주셨어요. 자, 21,400원. 비중은 10%를 들고 계시는데, 자, 위메이드 X 지금 손실을 좀 상당히 세게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정말 상승가 엄청나게 나왔던 종목이죠? 이것도 상당히 폭발력 있는 종목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1.1%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셨던 가격까지 가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 한번 진단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2만 원대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위메이드 자회사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위메이드의 좀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2분기까지도 올해 2분기까지도 조금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주요 캐시카우다라고 할 만한 게임이 이제 미르 게임인데 이제 미르4 매출이 최근에 조금 하향세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또 신작을 출시를 했죠. 미르 모바일을 출시를 했는데 또 기대한 만큼 성적이 그렇게 또 훌륭하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위메이드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그러한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반면해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새롭게 이 블록체인 게임 다크에덴 모바일을 또 출시를 했죠. 이제 옛날에 저도 좀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데 이 다크에덴 모바일이라는 게임 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하면서 조금 이제 좋지 않았었던 실적이 다시 한번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실적이 회복됨에 따라서 이 워낙에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회복을 노려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일전에 상당히 조금 크게 떨어졌던 이제 구간이 있었죠. 위메이드가 이제 새롭게 이 블록체인에 조금 이제 올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위믹스라는 이 블록체인을 필두로 해서 새롭게 어떤 이 블록체인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 상당히 좀 크게 매출과 실적이 나왔었지만 사실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매도해서 상당히 실적에 이 크게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조금 쇼핑이 왔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위믹스라는 코인에 대한 어떤 향후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위메이드 그룹사에서 이 위믹스 코인이라는 데에서 상당히 조금 이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위믹스 코인을 이제 필두로 한 어떤 새로운 게임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또 신작 기대감들이 상당히 조금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자회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위메이드 맥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메이드 맥스에 계속해서 이제 현금을 부으면서 위메이드 맥스를 활용을 해서 새롭게 어떤 게임사를 인수를 한다라든지 M&A를 노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자회사 중에 가장 실적이 훌륭한 그러한 기업이 위메이드 맥스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에 조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올해 조금 M&A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가 하반기에 새롭게 나올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 다음에 뭐 M&A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 무난하게 그래도 실적이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회복은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차적인 반등가, 그 다음에 2차적인 반등가가 어디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일전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먼저 2만 원 구간을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결과적으로는 이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대부터 상당히 조금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있기 때문에 2만 원을 뚫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 2만 원을 뚫어줘야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위메이드 맥스의 어떤 최근의 실적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어떤 M&A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차적인 반등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권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일단 한 차례 2만 원 구간이 왔을 때 아마 한 손실 구간이 한 마이너스 3, 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오면 일단 한 차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한 차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워낙에 치고 빠지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역시나 위메이드 맥스가 당장의 어떤 실적적인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회사인 위메이드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기회가 한번 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한 차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뭐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좀 재매수 구간을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메이드 맥스는 지금 현재 실적적인 흐름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하반기에 기대감이 올라올 만한 어떤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뤄보아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볼만하다. 다만 이제 1차적인 목표가, 1차적인 반등 목표가 2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을 노리든지 혹은 다른 종목으로 조금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수익 순환을 노려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수익 만회하는 어떤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네. 무조건 갖고 있다고 종목이 손실 줄어지는 건 아닌데 위메이드 맥스는 갖고 있어도 된다는 관점이시고요. 하반기에 모멘텀도 있고 분위기도 현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만 원이 돌파가 되는지 이 정도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면 되시고 예. 손실 줄이고 나오자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만 원 잘 생각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계속 종목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UNI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로맨틱스럽습니다. UNI. 예. 자, 그리고 이 종목은요, 넥스튼입니다. 63,700원에 지금 비중은 17%. 반도체 관련주죠. 그쵸. 현재 주가가 63,500원인데 아마도 지금 가격을 보니까 이번 주 중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런 들어요. 것 같아요. 예, 자, 비슷하죠. 지금 UNI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이야기 좀 전해드릴게요. 반도체주인데 살짝쿵 진단 부탁드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짝쿵 진단이 뭐죠? 정밀 진단과 다른 건가요? 대충 하면 되나요? 자,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대 중국 사이 신경질이 장난이 아니던데 전 미국 형님을 믿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우리나라 되죠? 입장에서는 참 눈치 많이 봐야 되는 예. 그런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주 중에서도 넥스틴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금산님을 골라주셨거든요. 네. 금산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넥스틴 갖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좀 우려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지금 보시면은 치포라고 있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치포라고 그래서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반도체 설계를 가장 잘하는 국가잖아요.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은 뭐 탑픽이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이 또 탑픽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소재나 장비가 또 탑픽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대만과 일본 요 4개 국가가 사실은 반도체점 동맹을 맺은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패권을 노리고 있는 국가가 중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군사 장비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죠. 의료 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활용 분야가 큰 거죠. 전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보셔야 된다. 우리가 사드 보복을 한번 당했잖아요. 사드 보복을 당하면서 롯데 쇼핑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중국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좀 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중국의 좀 보복이 좀 들어온 거죠. 그걸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거는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중국의 반응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지금 시기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나와 있는 넥스턴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검사 장비 쪽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그 패턴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웨이퍼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기업은 최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하나 볼게요. HPSP라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HPSP라는 반도체 지금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은 영업이익률이요 대단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가 50%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HPSP가 지금 상장돼 가지고 따상에 들어갔다가 무너진 거죠. 따상 들어갔다가 무너지고 다시 그 다음날 따상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따상 위로 넘어와 버려요.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게 나와 넥스트이라는 기업도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한 얼마 정도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이 221억이 나왔고 매출액이 571억이 나왔으니까 그죠? 이걸 나누어주면 대략 한번 계산해 볼까 얼마 나오나요? 지금 221억 나누기 571억 계산하면 38%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8%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넥스턴이라는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3,700원에 17%를 가지고 계시는 아마 오늘 정도의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 그죠? 이거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내가 주가 흐름을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보시면요. 여기에 장대 양봉이 2개가 있을 거예요.
이 장대 양봉 두 개가 사실은 이게 거래량만 좀 더 터졌더라면 지금 거래량가 너무 약하거든요. 거래가 2천만 주가가 안 되니까 요 거래량이 적어도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번 완전히 바닥을 치려면 거래량이 적어도 4천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천만 주가 거래가 터진다고 하는 것은 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손바뀜이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물갈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갈이가 되어야 되고 손바뀜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정도 거래가 터지면 주가는 바닥을 달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6만 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6만 원 정도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제가 삼성전자를 본 이유는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형님이 못 가는데 동생이 갈 수 있습니까? 형님이 못 가는데 동생이 갈 수 있냐고요. 형님이 대학생이고 동생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리가? 그럼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와 넥스티는 반도체 중에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회복률도 아마 빠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한번 제가 한번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이 나고 난 다음에 주가를 바로 돌려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요,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주가를 바로 돌려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V자 반등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거의가 V자 비슷한 V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앞전 고점까지 돌파가 저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7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1차 지금 매도 목표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렇게 3차가 있잖아요. 주식에서 보통 1차 단기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2차는 조금 여유가 되면 2차, 3차는 아예 중기잖아요. 그죠?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7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저는 7만 원 정도 오면 한번 팔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그 전략이 저는 최상의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은 이 종목에 제가 최근에 수급상을 보면 여러분들 뭐 애국인 나쁘지 않습니다. 기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15%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요. 보통 시가총액이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15% 된다는 것은요. 이 기업을 믿고 베팅하는 외국인 기업이 있다라, 외국인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수급은 상당히 매력적이니까요. 이 종목은 7만 원 정도에서 오면 꼭 7만 원 기다리지 마시고요. 6만 9천 원 정도 오면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검사님 주가가 7만 원에 매도하라 그랬는데 한 6만 9천 한 500원 나서 팔지 못하고 7만 원 온다 그러면서 그냥 오지도 않으면서 못 팔고 있다가 다시 주가가 5만 원 아래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보자들이. 그런 측면 이 종목은 7만 원 가까이 오면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 최상의 전략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넥스트 살펴드렸습니다. 네. 유엔아이님께서 채팅창 활발하게 참여해주시면서 지금 답변을 소중하게 좀 듣고 계실 텐데, 그렇죠. 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지만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거는 7만 원 정도 그 부근에서 한번 파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넥스틴 요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또 목표가를 잘 모르면 네.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맞아요. 이제 그러다가 또 못 파셔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목표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기억기억 이렇게 하면 되게 아저씨 같죠. 닉네임이 그거예요? 기억기억 기억기억. 고고라는 뜻입니다. 예. 네. 못 들은 척 하기는. 기억기억이 뭔가 했네요. 나노 신소재 네. 올려주셨습니다. 34,000원. 비중 10%인데 이거 수익 맞나요? 매수가 이게 지금? 이분은 이 34,000원 가격대가 차트를 보면요. 네. 올해 언제예요? 산 게 아니에요. 그쵸. 이게 거의 작년 와. 한 9월? 7월? 요 정도쯤이 최대 저점이 한 33,000원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렇게 길게 멀리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또 이분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이제 99,300원까지 갔다가 이때를 또 놓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 신소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봐야 될지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지만 더 내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이거는 그 좀 보겠죠? 99,000원 아른아른 거리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언제 올까요?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께 진단 요청했습니다. 나노 신소재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좀 적당할까요? 네, 일단은 장기 투자에 굉장히 조금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노신 소재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소재 관련주 중엔 가장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는 역시나 이 주요 제품인 CNT 도전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죠. 지금 이 CNT 도전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새롭게 또 음극재에서도 이제 핵심 소재로 잡으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양쪽으로 동시에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 기대감들이 상당히 조금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 양극재나 이제 음극재나 본격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나노신소재가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나노신소재가 2020년부터 매출이 굉장히 조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은 크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약 2019년, 2020년에 이제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제 600억이 넘게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그냥 그 자리 정도에서 머무는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나노신소재가 이제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계속해서 증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꾸준하게 좀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매출은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는 이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 음극재용, 그 다음에 양극재용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가 이제 22년에는 한 2.7만 톤 정도 되는데 25년까지 7.6만 톤 정도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캐파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나노신소재가 이제 올해에는 0.6만 톤 수준인데 24년까지 4만 톤 이상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노신소재가 2024년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올해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들도 사실 꾸준한 어떤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쭉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2023년, 2024년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주가에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와주면서 약 한 120억 정도로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이를 더 초과한 200억 이상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도 사실상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역시나 이제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하겠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쭉 상승해 나오면서 신고가를 찍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런데 역시나 뭐 나노신소재가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만큼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매물 구간에 슬슬 도달을 했습니다. 슬슬 이제 도달을 했고, 보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오늘 조금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엇이냐? 매물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요 구간을 마찬가지로 강하게 뚫어주는 줄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강하게 뚫어주는 줄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요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매수가를 낮게 잡아 놓으셨으니까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이렇게 상승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들고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한번 차익 실현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구간, 9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수익을 조금 챙겨주고, 그 다음에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한 7만 원대 정도에서 눌림 구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다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좀 싸게 매수를 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이 있을 겁니다. 다만 나노신소재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하든 수익적인 부분은 충분히 극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5일선 추세를 깨지 않는 한 뭐 9만 원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 뭐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9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99,300원 이전 신고가 부분이죠. 요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요 구간을 또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우상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기분 좋은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이 9만 원 구간을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주는가. 다만 이제 워낙에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성은 좋아 보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꾸준하게 주가를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자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왜요? 숨이 축하해 저렇게 드려야죠.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아파하시는 분들 제가 대표해서 네. 대신 아파해드립니다. 야, 2배 넘는 수익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좋습니다. 야, 예. 진짜 수익 극대화 전략 완전 길게 가져가서 네. 그냥 더 가시든지 아니면 약간 현실적인 고려해가지고 네. 9만 원 뚫는 거 좀 보시면서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했다가 이제 7만 원쯤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해보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접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많이 버텼잖아요. 왠지 재도전을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자, 아무쪼록 좋은 종목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전략들을 꼭 자세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을 좀 하나 하면서 좀 쉬어가도록 하죠. 아니, 앞서 저희가 일부 시작할 때 질문을 애써 드렸는데 예. 답을 안 듣고 그냥 끝낼 뻔했네요. 그랬다 저희가 혼나요. 네, 저 그렇기 빨리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선 첫 번째 타자는 금산 전문가께 아까 질문을 했던 것 중에 네. 이제 8월 앞두고서 어떤 업종이 괜찮냐 하셨을 때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해 주셨죠. 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업종을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탑픽 종목까지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미스터 진단 시간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출연할 텐데, 저는 8월 달뿐만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3개 업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1개 업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업종,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업종에서 3개 업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반기의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주도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쓰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자를 쓰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요 주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도입니다. 주도주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주도주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주도주는 없어요. 반드시 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면 주도주는 반드시 실적이 따른다. 실적이 따른 종목은 여러분들 단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로 접근해야 되겠죠. 여러분 중기로 있잖아요. 항상 중기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요. 여러분들 조선주예요. 아마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4분기 지나면요.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섹터가요. 조선이에요. 제가 조선조 종목을 제가 한번 볼게요. 먼저 현대미포조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목을 아마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라면 엄청난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주가 전혀 안 빠지죠. 52주 신고가가 아마 저는 다음 주에 아마 시도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수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시장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까?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을 여러분들 수급을 잘 보시면 2월 달이 있잖아요. 2월 달에 현대미포조선의 외국인 지분이 10%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요 14.72%예요. 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구나. 현대미포조선을 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까? 그것도 약 4% 이상의 지금 매수가 들어와, 순매수가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거죠. 현대미포조선 주가 아마 상당한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현대 중공업만 볼까요? 이게 현대중공업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 이거요. 사실 빠진 거 없어요. 이거는 지금 자리가 찬스가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은 2월 달에 외국인의 지분이 얼마였냐면은 2%였어요. 2%에서 지금 현재 지분이 5.8%까지 올라왔어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예요. 지금 당장은 실적은 안 좋은데 보통 우리가 수준을 받으면 그 매출이 숫자로 나오는 구간이 보통 2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해하고 올해 지금 수주를 얼마만큼 받았는가 한번 제가 볼까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조선사가 지금 수주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5조의 수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요. 국내 조선사가 35조의 수주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조선이 이제는 1위를 올라섰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1위를 중국한테 뺏겼다가 이제 지금 1위를 올랐었다고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LNG 운반선이요. 지금 수주가 여러분들 잔고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조선사 두 개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한국카본이에요. LNG선에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가는 게 본행제예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본행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내 딱 2개 기업이 있죠. 어제 한국카본이요. 4천억의 수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4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해 매출액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제 한국카본이 4천억의 수주를 받았고요. 오늘은요 동성 하인텍 있죠. 동성 하인텍이 오늘요 2천억의 수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본행제 2개 기업이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았다니 이거 마찬가지로 앞으로 6개월이나 한 이번 연말 정도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피팅 관련된 조선 기자재 중에서 태강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태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태강 같은 이런 종목은 주가 전혀 안 빠졌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올해 여러분 손실 하나도 안 봤을 거예요. 태강, 그 다음 성강밴드. 이게 성강밴드입니다.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조선과 조선기자재입니다. 제가 종목을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은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 다음은 신재생인데 신재생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신재생은 딱 2개만 보세요. 풍력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풍력은 상강 MNT를 보세요. 여러분들 풍력은요 이게 나와 있는 상강 MNT만 보시라고. 그전에는 상강 MNT가 개별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SK그룹에서 인수했잖아요. 대기업에서 인수할 때와 개인 기업으로 있을 때는 다릅니다. 상강 MNT는 풍력 쪽에는 저는 상강 MNT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이 상강 MNT라는 종목이 풍력의 하부 구조물입니다. 그 하부 구조물을 우리가 영어로 재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킷 쪽에서는 세계 1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강 MNT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하나솔루션 있죠. 이게 나와 있는 이 하나솔루션도요. 여러분들 앞으로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솔루션이 여러분들 올해 2분기 실적을 제가 발표를 봤는데 태양광 쪽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에 태양광 쪽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가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태양광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하나솔루션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원전입니다. 원전은 두산 이게 나와 있는 두산 에버넷 빌리티를 보셔야 되겠죠. 두산의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하반기의 주도주를 제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현대미포조선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현대미포조선 친절하죠. 현대중공업 딱 보셔야 되고요. 한국카본 그 다음은 동성와인텍 그 다음은 태강 그 다음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강 MNT 하나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요 종목이 저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가 이걸 첫 번째 하반기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시간에 2번째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주도 3번째 시간을 제가 각각 다른 업종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그 전래동화 보면은 네. 어떤 뭔가 이 주머니 3개를 달고 네.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씩 풀어봐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완전히 그런 느낌으로 첫 번째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지금 뭐 종목 진단을 한 10개쯤 한 느낌이에요.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갑니다. 네, 뭐 크게는 조선과 조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네. 하나,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원전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나열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금산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셨는데, 네. 김영일 전문가께서 그렇죠. 저희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8월 증시 기회다라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달에 주요한 일정들이 조금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제 뭐 CPI 지수가 상당히 조금 높게 나온다라는 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FOMC가 과연 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그레이트 스텝을 진행을 할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조금 굵직한 일정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정들은 정말 잘 넘겼습니다. 이제 잘 넘겼고, 지금 현재 남은 상태에서 크게 뭐 악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죠. 8월 달에 이제 뭐 CPI 지수도 발표가 될 텐데, CPI 지수가 이제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악재들은 다 지나갔고 굵직한 일정들은 다 지나갔으니까,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을 지나갔으니 이제는 좋아질 일밖에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저항 구간, 60일 저항 구간에 이제 도달할 만한 구간이 됐죠.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조금 치고 빠지는 형태의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올라와 줄 때마다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개별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악재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는 구간에 도달을 했고, 우려감이 완화가 되는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었던 어떤 대형주들이 쭉쭉 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전체적인 이제 남는 대금들이 중소형주에 조금 치고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는 적어도 베어 마켓 랠리 혹은 박스권 장세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현재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코스피가 슬슬 이제 저항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급락은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저점에서는 대형주를 잡아가면은 반등이 잘 나올 수가 있겠죠. 대형주를 위주로 한 어떤 실적주들을 잡아가면 굉장히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꾸려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순환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나 중소형주들이나 굉장히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8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비중을 확보를 하고 전체적으로 좀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꾸려 가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안 좋았던 구간은 다 어느 정도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일전에 코로나 어떤 특수한 환경 때 이 유동성이 폭발을 했었던 이러한 구간에 전체적인 있던 이 좋았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근에 이러한 이 반복적인 순환의 구간을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8월 달에 어느 정도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비중 한 20-30% 정도는 확보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종목 순환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 중인 종목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아마 반등 구간에 맞춰서 꾸준하게 또 반등이 잘 같이 나와줬을 거예요. 때문에 수익 중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노리고 다시 한번 또 이 비중을 확보를 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또 다시 한번 순환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하는 게 바로 8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은 이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이야기보다는 좋아질 만한 그런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최소한 박스권 장세는 유지를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염두를 해주시고, 이 박스권 장세에 맞추어서 고점 구간에는 슬슬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저점 구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주들을 다시 한번 잡아가면서, 아마 예전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박스권 장세의 저점에서 실적주를 잡으면 굉장히 좀 쉽게 수익을 줬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매매 전략
전략들, 그 다음에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어떤 개별주들은 충분히 또 대금이 잘 유입이 될 것이니까 이러한 개별주들 쪽으로 또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는 장세가 8월 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악의 국면은 넘어갔고 네. 이제 8월 달 증시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8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유튜브에서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네. 올려주셨습니다. 오. 매수가가 15만 2천 원이고, 네. 비중이 15%인데, 좀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거의 근처까지 매수가까지 왔다가, 네. 여기에서 또 밀리고, 이렇게 SK 돼버렸답니다. 바이오 사이언스가 오랜만에 정말 엄청난 주가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SK 바이오스가 이게 정말 많이 내려갔었어요. 네. 이게 7월 달쯤에 초에 9만 5천 원, 10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고점 대비 정말 엄청난 하락이었죠. 정말 이게 오르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인데 지금도 올랐다가도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때 엄청 치솟았다가 이제 그거 이제 다 반납했고 그 다음에 한 바닥 한번 찍었다가 반짝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네.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죠. 조금 끝에 부분에 잠깐 내려간 게 벌써 최근 20%가 넘게 빠졌을 겁니다, 아마 저게. 그렇죠. 예. 저게 찔끔 내려간 것 같지만 상당히 크게 내려간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산 전문가께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전문가님,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실적이 한번 발표가 됐네요. 제가 한번 그 실적을 한번 보면 실적이 뭐 지금 대략 나와 있는 거 보면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의 뭐 영업이익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좀 괜찮았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 실적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그 대부분의 그 매출액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노바백스 있잖아요. 여기에 위탁 생산 쪽이에요. 우리가 CMO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 CMO가 이게 매출의 거의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움직이려면요.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딱 떠오르는 진짜 신약 정도 하나가 개발돼 줘야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위탁 생산해 가지고는 사실은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는 지금 15만 2천 원에 지금 4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매수가 정도 오면은 이거는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는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한번 보세요. 이게가 고점이 나왔을 때가 34만 원이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막 가장 지금 왕성했을 시절입니다. 주가 보세요.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9만 5천 원까지 내려와 버리죠. 9만 5천 원까지. 지금 주가가 12만 2천 원이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토막을 보면은 딱 새 토막이 나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력 제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약 바이오 기업은요, 확실한 자기만의 실적을 진짜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새토막이 났지만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주가 보세요. 이 주가는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딱 100만 원 이게가 최고치잖아요. 지금 주가 보세요. 예, 85만 5천 원이잖아요.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기업이 저는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그냥 바이오 시밀러만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 채용하는 거 보시면요.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 채용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연간 있잖아요. 직원을 20%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1000명이면 1년에 200명씩 늘리는 거예요. 2000명이면은 여러분들 400명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인원을 늘리잖아요. 앞으로 저는 삼성그룹이 반도체와 이 바이오 이 두 개 섹터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뭔가 M&A가 하나 나와야 된다. 저는 인수합병을 해야 된다. 인수합병을 하지 않고 이 기업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M&A가 저는 충분히 나와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15만 2천 원이니까 최근에 주가가 얼마입니까? 15만 원까지 넘어갔었죠. 이제도 다시 한 번 더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 단기적으로 하면 반등이 나오겠죠. 이것도 그 정도 15만 원 정도 오면 그때는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때 교체 못하면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에서 제가 종목도 아까 제가 재택근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제가 한번 강의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 주가도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매도하고 잘 빠져나오시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참 아쉽습니다. 매수가에서 최대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네. 또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와 2부 오늘 11시 반까지 이렇게 꾸며봤는데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2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봐야 될 텐데 두 분의 전문가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자, 김혁을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일요일에 저녁 10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무시기 전에 굉장히 좀 편안한 분위기로 해서 7월달,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이제 어떻게 조금 수익을 챙겨 나갈 것인지 6월달, 7월달 수익률 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수익을 또 볼 수 있을 것인가 기회의 장이 될 8월에 이제 좀 대응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편안하게 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저녁 10시입니다. 네. 저 늦은 시간인데 우리 김혁 전문가의 꿀보이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기회장 8월을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전략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듣고 싶네요. 아,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모여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또 본격적으로 8월입니다. 6월보단 7월이 나왔고 7월보다 또 8월이 또 기회의 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잘 해서 뜨거운 날, 이건 좀 힘들지만 수익을 뜨겁게 가져가는 못 뜨거우면 좋죠. 좋죠. 예. 이렇게 빨간 옷처럼 뜨겁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